자, 2025학년도 이화여대 모의 논술인 겁니다. 이화여대는 그죠? 시험 범위가 확통, 기하까지 다 들어가는 전 범위에 출제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미적 이외에 딴 데서 내지 않은 희한한 학교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미적만 시험 낸다. 아주대나 인하대까지 미적까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라고 하던지. 그죠? 항상 확통과 기하가 시험 범위를 하고서는 항상 이렇게 수원, 수투, 미적에서만 시험을 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어쨌든 여대 중에서는 탑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하부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논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시설도 참 좋고요. 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함수 fx에서 자,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FAB는 FA 더하기 FB다. 그럼 얘는 이 관계를 놓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다음 주어진 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어진 함수가 다음과 같은 규칙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f-s가 fx다. 혹은 f-x가 -fx다. 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 갖고 있습니다. 또는 fx 플러스 p가 fx다. 자, 다음 주어진 함수는 계약적으로 y축 대칭, 즉 우함수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해요. 다음 주어진 함수는 원점 대칭, 즉 기함수예요. 조심해서 문제 푸세요라고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주어진 함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으면서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지죠. 얘가 y축 대칭 우함수고 얘가 원점 대칭 기함수고요. 얘는 뭡니까?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의미를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의 매력을 느끼면 훅 빠지는 겁니다. 뭐야? 말로 주저주저를 표현하지 않고요. 어떠한 수식과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자, 봐봐. 자, 보면 이거죠. 이게 주어졌어요. FA 플러스 요렇게 주어졌는데 자, 제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FAB 가 FA 더하기 FB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아직 이걸 쓴 친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굳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런 거겠죠.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죠. 다시 말하면 fx를 뭐로 보는 겁니까? 로그 x다라고 하는 로그 함수로 보면 이게 성립하죠. 그죠? 자, 해서 요거 선생님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무슨 함수일까요? fa 더하기 b가 fa 곱하기 fb야. 쟤랑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쪽 바깥쪽이 곱하기예요. 얘는 무슨 함수로 내가 놓고 문제 풀면 될까요? 그렇죠. 지수함수죠. 그죠? 지수함수죠. 예를 들어서 y는 뭐 a x승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 a 플러스 b fa 곱하기 a b승 이렇게 되겠죠. 지수함수. 그죠? 그럼 잘 봐봐. 조금만 더. 그럼 이거는 얘는 더하기가 나왔으니까 fa 더하기 b는 fa 더하기 fb. 이건 무슨 함수일까요? 가끔 하다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이론도 쌓고, 그죠? 돈도 쌓는. 자, 먼저 말하는 친구 5,000원. 그냥 뭐 다음 수강료에서 빼줄게. 이건 뭐 엄마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안 좋죠.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바로 줍니다. 이건 무슨 함수죠? FA 더하기 F. 전투력 확 올라가죠. 집중력 확, 그죠? 동기부여 확실해. FA 더하기 B는 FA 더하기 FB. 무슨 함수야? 제발 저 돈이, 그죠? 다시 선생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게끔. 명근이 뭐 할 말? 생각난 거 있어?
다항함수? 어떤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겁나 많은데. y는 x?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조금 더. 상수함수? 아니죠. 상수함수가 아닌데. y는 x도 당연히 그 범위 안에 드는데 선생님은 이제 큰 카테고리를 말할 수 있고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요만큼 y는 x가 있어요. y는 x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 함수야? 뭐 유독 똑바라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유독 직선입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이거 다시 선생님 지갑으로 들어오나요? 선생님 이거 딱 쓰는 순간 이들 이럴 텐데. 원점을 지난 함수죠. 원점을 지난 함수. 원점 지난 함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m a 더하기 b는 ma 더하기 mb죠. 아이고. 그죠? 원점 지난 y는 x뿐만 아니고요. y는 3x, y는 2x, 2분의 1x. 원점을 지난 함수는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잘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머리 굴리고 하고 있잖아. 그죠? 뇌에 주름 생기는 거. 우리가 뇌가 순두부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야 돼. 자꾸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걸 꽤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의식을 느끼도록 할게요. 이건 참. 선생님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자, 근데 잘 봐. 잘 봐. 여러분들이 다행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얘가 로그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한 명도 안 썼단 말이야. 논수는 그래야 됩니다. 얘를 딱 보니까 자 봐. FAB는 FA 더하기 FB다. 얘를 만족시킨다. 자, 두 양의 임의 실수에서 B분의 A는 FA 빼기 FB가 성립함을 보이고 F1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밑을 15라는 상용으로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lnx 이것도 되잖아. 그러면 얘를 보여라. F. 자, 쟤를 보여라라고 하면 F. 잘 봐. B분의 A가 FA 빼기 FB다라고 이걸 보여라라고 했는데 잠깐만 나는 그럼 FX를 lnx로 놓을게요. 그럼 이게 바로 뭐 됩니까? ln B분의 A는 ln A 빼기 ln B네요. 됐다. 성립했다. 다음에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F1의 값은 뭐죠? ln1 얼마죠? 0. 답 0 맞거든요. 여기 답 0 맞거든요. 0 맞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 나가립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야? 뿜뿜입니다. 뿜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뿜뿜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는 제시문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시문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랬죠. 항상 그냥 PDF 파일 그냥 그대로 올려놓는다고. 이대에서 제시문이 따로 있는 애가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나왔어요. 만약에 제시문이 나왔는데 그 제시문 안에 로그 함수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식이 나왔어. 그럼 얘 뭐야? 로그 함수 쓰란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만 갖고 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그 함수인지 알겠는데 왜냐면 로그 함수 이걸 적용했을 때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로그 함수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어디에서? 논술에서는. 자,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lnx 놓고 가는 거죠. 수능에서는. 과정이 뭐가 필요해?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100분 절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좀 전에 그죠? 1시간 전에 좀 전에 그 모의고사 했잖아. 그죠? 그 시간 절대 짧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길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야 이거 50분 만에 다 풀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지? 막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헉헉대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수능에서 모의고사 나왔다 그럼 당연히 lnx 놓고 가는 겁니다. 로그 x도 아니야. 그냥 lnx 놓고 가면 돼.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나가리 됩니다. 그런데 잘 봐. 얘가 만약에 30점짜리였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몰라. 이게 안 떠올랐어. 이 방법이 안 떠올랐어. 근데 로그밖에 딱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로그라도 가야죠. 그죠? 30점인데 그냥 빵점보다는 5점이나 10점이나 따는 게 낫잖아. 당연히. 그죠? 해서 당연히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면 차선, 3차선도 찾아서 그죠? 문제를 또 어떻게든 풀어서 빈 블랭크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꾸적꾸적 써놓으셔야 돼요. 자, 딱 보세요. 로그 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답은 먼저 알고 가는 거야. 아, f의 값은 0 나오겠구나. 내가 0이다 나오게끔 하면 된다는 소리야. 조작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로그 하니까 맞네? 그럼 저게 나오게끔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수치대입법이죠. 이게 뭐냐?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그래서 A, B에다 1을 대입합니다. 1. 그러니까 당연히 지워지니까 F는 0. 얘 미리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했어도 이거 먼저 구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A에다 B분을 이걸 구했잖아. F1이 0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를 활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여기다가 A에다 B분을 대입해. 그러면 1이다. F1이라고 하는 것은 B분의 1 곱하기 B가 되니까 그럼 얘는 이 주어진 정의식에 의해서 쪼개지죠. FB분의 1 더하기 FB. 근데 이게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넘기니까 FB분의 1은 마이너스 FB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고 내가 얘를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F B분의 A는 다시 쓸 수 있죠? A 곱하기 B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 것은 어떻게 돼? 정의식에 의해서 쪼개지죠? 근데 F B분의 1이 뭐였습니까? 얘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리 없이 순탄하게. 다음, 아까 제가 말했던 이화여대가 뭐, 그죠? 좀 쉬워요라고 하는데, 이화여대도 재심을 3개 나오는데, 3개가 다 쉽진 않겠죠, 당연히. 그죠? 중간중간에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요소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빈도수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케이스, 세 번째 같은 케이스가 얘는 이화여대에서도 되게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있게 출제가 됐냐면, 안 나와서 그래. 뭐가? 이게. 만약 제시문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든지 수학적 기납법이 K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요. N이 K 플러스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라고 멘트가 주어졌으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이런 방법에 말이 없는데 얘를 증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야지라고 하는 게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 되게 많은데 우리가 대학생이 되는데 필요한 증명법은 몇 개 없어요. 그 기본적인 것은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간접 증명법의 대표적인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첫 번째 하기 성립함을 보이고요.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성립함을 보이는 이게 간접증명법의 규류법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는 귀납법입니다. 대표적인 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n이 1일 때 n이 1이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자, 봐봐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봐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임의의 양의 실수와 임의의 자연수에는 같은 지수인데 fx의 n승, fx의 q승인데 n은 자연수였어. 근데 똑같은 지수인데 뭐죠? 유리수로 확장됐습니다. 지수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죠? 순서가.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 그 다음에 유리수의 성립함을 보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 그럼 당연히 x의 1승 1 곱하기 fx니까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랑 성립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성립한다라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매짐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무조건 이 식을 쓰셔야 돼. 이 식을. 무조건이야. 무조건. 오케이? 여기다가 k를 대입한 이 식을 무조건 써야 돼. 왜? 얘가 k 플러스 1번째 성립할 때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과정식 쓰는 겁니다. 얘는 수학적 기납법은 진짜 학교 불문입니다. 모든 논술, 수리논술을 치는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이걸 벗어난 학교는 없죠. 물론 독특하게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당연히 그걸 선생님 또 보여줄 겁니다. 기본적인 이 실력이 쌓이고 나서 잘 봐. 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 뭐 성대라든지 서강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똑같은 수학적 기납법인데 좀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뭐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 게 독특해요. 그런 건 당연히 선생님 훈련시켜줄 때가 돈 워리.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과정 쓰시고요. 다음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맨 마지막 이거죠. fxn인데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성립해. 그럼 n 자리가 k 플러스 1 fx. 이 형태가 나오면 이거 뭐야? 이 형태가 나오면 게임 끝이야. 그죠? k 플러스 1번째 성립함 보였으니까. 그죠? 자, 갑니다. fx의 k 플러스 1이야. 근데 k 플러스 1승은 x의 k승 곱하기 x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정의식에 따라서 쪼개서 fx 뭐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더하기 미안. 이게 정의식에 의해서 fxk승 더하기
X승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식이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 이 위에 요거. 성립한다고 가정했잖아. fx k승이 kfx가 성립한다고. 요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x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됐네. 요로 시작해서 요로 왔네. 이거 나왔네. 이게 수학적 기능법이야. 이 틀이 벗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자주비에 써보는 거 멘트를 꼭 날리셔야 됩니다. 수학적 기능법을 썼을 때는 따라서 중요한 표현 뭐야?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모든 이게 한 등식이 돼야 되거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등식 얘는 항상 그러니까 이거야. 모든 항상 이 두 개 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수학적 기능법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 마치표 꽝 다 성립한다. 뭐뭐디다 딱 논술 됐어. 다음에 뒤에 있죠. 이거와 fx f의 xn 플러스 1 요거의 성립함을 보이십시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잘 봐봐. 쌤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다 가만히 딱 봐서 이제 알고 나면 진짜 잘 보이는 게 아까 선생님 그랬죠. 임의의 자연수 n에서 유리수 q를 갖잖아. 근데 이것도 뭐죠? n분의 1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예를 들어 3이었다 쳐봐. n이 3이었다 쳐봐. 그럼 얘는 3분의 1. 얘도 뭐죠? 유리수잖아. 근데 그럼 여기도 유리수 밝혀도 여기 또 왜 유리수죠? 그럼 뭐야? 이게 힌트야. 이거 세 번째 문제 풀 때 뭐야? 나누라는 거야. 자연수를 n분의 1 했으면 무조건 양수잖아. 근데 밑에 3번에서 또 유리수 q를 하니까 뭐야? 유리수는 음수도 있다는 거죠. 0도 있고요. 이거를 나눠서 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돼. 눈치를 까야 되는 겁니다. 논술은. 당연히 푸는 거야. 푸는데 논술틱하게 사고하고 논술틱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히 초창기고 풀라고 하고 하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과정을 교수님 이걸 좀 이렇게 따라오라고. 자, 현재가 그랬대. 그냥 따라와봐. 근데 최종 목표는 여기야. 최종 목표는 여기인데 한 번에 여기까지 오는 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눈치 까야 된다는 소리야. 얘도 유리수잖아. 근데 왜 또 n분의 1을 한다는 소리야. 얘는 뭐야? 양의 유리수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유리수인 것만 했으면 당연히 n분의 n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n분의 n인데 0도 있고 마이너스 n분의 n도 있겠네. 음수도 있겠네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위에서 주어진 거 갖고 그러니까 앞에서 증명한 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증명한 거. 그럼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였다고. 뭐냐면 f x의 n승 요거 지수가 되어 있는 게 이 지수가 뿅 앞으로 떨어져서 n fx 이거거든. 이거 내가 활용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였어? n분의 1이었잖아. 그럼 잠깐만 다시 x의 n분의 1의 n승은 이게 곱해 연산되니까 x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fx는 어떻게 놓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x를 x의 n분의 1승의 n승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죠. 근데 뭐였어? 그럼 요게 똥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뭐에 의해서? 앞에 거에 의하여. 그래 떨어지자. 됐네? 그럼 잡아봐. fx가 이거네. 그럼 얘를 갖다가 넘기면 바로 나오네. 알겠죠? 이게 또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얘가 무슨 함수니까?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잖아. 그건 내가 알고 있고 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포인트적으로 집필을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죠.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까 10분 전과 지금이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매주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지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이 깊어지고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면 이게 수능 수학도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재밌어집니다. 토요일 날 하는 모의고사도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이런 형태로 하나씩 곱씹으면서 훈련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유리수 Q에 대해서 또 성립하면 보이죠. 또 비슷하잖아. 근데 그냥 유리수 Q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n분의 1을 한번 써먹었다는 소리는 이걸 생각해내는 소리야. 이거를. 그죠? 갑니다. Q가 0일 때 그럼 여기 Q가 0. 그러니까 X의 0승 뭐였죠? 1이었잖아. 1은 앞에서 했잖아. 0. 그 0. 그 다음에 여기 또 Q가 0이니까 0 곱하기 fx 0. 성립했죠. 다음에 양수일 때. 자, Q가 양수일 때. 그럼 Q는 뭐죠? n분의 n이라 놓는데 유리수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n분의 n인데 분모 분자가 뭐죠? 서로 소인 겁니다. 그죠?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형태의 유리수의 형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 꼭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다른 학교에서도 유리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내가 유리수를 어떤 형태를 지정해 놓고 갈 때는 정의를 써놓고 가십시오.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자, q가, 그래서 x의 q가, 다시 q가 n분의 n이야. 앞에서 활용한 거 계속 내가 하니까, 이거 있죠? 아까 했던 거. n분의 n승은 n분의 1에다가 n승이야. 근데 앞에서 했던 것에서 요 n이 앞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죠? 또 그 다음 요거 있잖아, 요거. x n분의 1승, 이거 또 뭐였어? 얘도 또 앞으로 나갔잖아. 요 분수 형태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또 n분의 1도 또 앞으로 나가죠? 그럼 n 나갔고 n분의 1 나가니까 n분의 n. 이게 뭐였죠? q.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증명했죠. 됐네. 다음 마지막. 이제 뭐죠? 음수의 유리수까지. q가 이번에 마이너스 n분의 n이야. 근데 요건 이거 썼으니까 굳이 해서 또 안 써도 되겠죠?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것은, 자, 논술은 결론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지 과정의 스토리텔링이 되면 안 됩니다. 결론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갖다 쓰고 이 결론에서 이렇게 갖다 쓰고 이건데, 똑같은 과정의 산수 연산식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계속 똑같이 연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칸 채우기 느낌이 납니다. 아시겠죠? 이거 썼으니까 뭐 그냥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도 갑니다. 그럼 fx q인데 q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그냥 앞으로 나갔어.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가면 되는데, 이거는 근거가 뭐죠?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자, 이럴 때 논술적인 표현입니다. 얘를 기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억 과정에 의하여 이겁니다. 이거 앞에서 보였잖아, 내가.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자, 기억 과정이 f b분의 1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f b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이게 뭐가 됐어? 마이너스 fb라고 했잖아. 이거죠. 그죠? 이거죠. 그래서 기억 과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기억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나머지 요거는 그대로 그냥 요거 위에 거 그대로 써서 n분의 n 나가서 그 마이너스 n분의 n이 그래서 q라며 마이너스 n분의 n이 그대로 성립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 논술적인 표현인 거죠. 뭐냐면 앞에서는 뭐가 기억이야. 그다음에 또 니은 해서 예를 들어 기억 플러스 니은 연산에 의하여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되게 논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얘를 갖다가 별표, 하트 이렇게 특수기호를 써놨어. 이건 뭐죠? 표식입니다. 우리 삼촌이 이재명이에요. 우리 고모부가 박근혜입니다. 이거 표식 남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별표, 하트 이런 거 미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뭐. 이게 답을,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똥차게 잘했어. 그래서 마지막 답은 내가 빨간색 써야지. 그냥 0.1초도 보지도 않고 그냥 불 찢어버립니다. 그거 그냥 표식이야, 표식. 아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내가 좀 이따 이거 주겠지만 이렇게 하면 학교 형태 답안지가 보통 이렇게 세로로 된 형태 답안지 제출할 때 이렇게 세로로 된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가로로 된 답안지가 있고 좀 더 크고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게 가로로 된 게 많아. 이렇게 가로로 돼서 이렇게 4등분해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같은 경우 위에다가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다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건대 가서 시험 봤다, 인하대 가서 시험 봤다 그러면 자, 시간 됐습니다. 답안지 걷습니다. 다 걷잖아. 그럼 여러분 다 손으로 썼잖아. 볼펜이나 샤프로 썼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도 다 훈련시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다 샤프. 자, 오늘은 무조건 다 볼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쓸 때 어떻게 하고 샤프로 쓸 때 어떻게 해도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빵점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우선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성명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봉투에 넣고 그냥 이렇게 조심히 밑을 잡고 이렇게 조심히 갑니다. 눌러져서 번지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가서 바로 컴퓨터 스캔에다 떠요. 그리고 위를 다 잘라버립니다. 요것만 봐요. 요것만. 얘를 적게는 6명, 8명 정도가 감독관이 시험 채점관이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7명이다. 그러면 최고 점수, 제일 낮은 점수 2명 뺀 나머지 5명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 점수가 돼요. 그때 이걸 다 떼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지 모르고 채점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표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 보통 막 하트 막 써놓고 막 이런 거 잘하잖아. 뭐. 네이클로 막 해놓고. 그지? 기냥 빵점이다. 기냥 빵점. 그리고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답해놓고 밑줄 딱딱 하는 거 한 개 있잖아. 따옴표 뚝뚝. 그죠? 야, 우리 아들이 너희 건대 가서 시험 보는데 너 이번에 그래. 야, 우리 아들이 맨 마지막 답에다가 밑줄 걸고 점 2개 딱딱 적어놓을 거야. 그게 내 아들이야. 이 뜻이에요. 아무나 안 돼. 알겠지? 근데 이거 습관적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내놓잖아. 빵점. 표식 남기면 빵점이야. 알겠지? 나중에 또 말해주겠지만
정말 많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아까 생각했잖아. 이렇게 이제 이게 답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야. 근데 막 하는데 4번은 풀이가 적어. 왜냐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냥. 뭐 2분의 1 답이 딱 나오는 거야. 되게 적어, 칸임. 근데 3번은 되게 길어. 그래서 어떻게 막 쓰다 보니까 넘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기. 그래서 조금 더 적었어. 빵점. 슈퍼 빵점. 야, 우리가 하나 답을 좀 길게 적을 거야. 드러내기를 해놓을 거야. 빵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훈련할 때 이 안에 적게끔 디자인해서 적으라는 소리야. 다 훈련이야, 훈련. 알았지? 좀 칸이 남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프를 좀 그려. 칸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프를 졸라 짧게 그리던지 그리지 마. 답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적어. 그러니까 답을 함축적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고 과정을 갖다가 위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과정을 너무 다 적으면은 풀이 과정을 너무 다 적어. 풀이 과정, 산수. 풀이 과정을 너무 적으면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럼 위식을 정리하면 이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득점 포인트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득점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게 두 번째 이화여대 같은 케이스 선생님이 답안지 다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지 올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채점표가 있어요. 요거씩 적었으면 5점, 요거 과정 적었으면 7점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득점 포인트란 소리야. 아시겠죠? 그런 걸 다 계속해서 하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남은 시간 동안 집필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